심자붐이 들리면 무조건 심장병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초음파를 자주 받으면 혹시 아기에게 안 좋을까요? 그런데 수유할 때마다 먹는 약이 너무 적은데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외과가 모인 태아심장진료팀입니다. SMC 방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모님들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Q&A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확인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정밀 초음파를 볼 때 의사 선생님께서 태아의 모든 문제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불안하다. 혹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초음파로 당연히 다 모든 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태아 이상은 기능적인 건 사실 알 수가 없고, 초음파를 보는 거는 애기의 구조적인 거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구조적인 것 중에서도 나와서 봐야 되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사실 대표적인 게 뭐 입술 부분은 괜찮은데 입천장이 갈라진 거라든지 항문이 이제 뚫려 있지 않은 거라든지, 제가 산모들한테 덧붙여서 늘 하는 얘기인데, 뇌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 다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와서도 성장을 하면서 뇌가 이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초음파로서 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임신 중 아기 심장에 기형이 있다는 소견을 받은 뒤로 불안한 마음에 정밀 초음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자주 받으면 혹시 아기에게 안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의학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는 아기한테 무해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초음파를 볼 때 그런 원칙이,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보면서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본다라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진단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아기를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초음파를 보는 거는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에게 심자붐이 들린다면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심자붐이 신생아에게 흔한 증상인지, 또 심자붐이 들리면 무조건 심장병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생아에게 심자붐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이 심자붐이 들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심장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혈류의 흐름이라든지 성장하는, 적응하는 과정에서 들릴 수 있는 그런 무해성 심자붐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심자붐이지만 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심장 초음파를 한번 권유를 해보는 이유는 이 귀가 소머즈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리죠. 소머즈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이제 뭐 귀로도 확실하게 다 구분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혹시라도 숨겨져 있는 어떤 심장 기형이 있을까봐 초음파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 문제 없으면 그 다음부터 안심하고 아기 잘 키우시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자붐으로 심장 초음파를 보기로 했는데 찾아보니 수면 유도제를 먹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분유를 먹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왜 방법이 다른 걸까요? 네, 이것도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기들 눕혀놓으면은 울고 움직이고 정말 초음파를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아기들 가만히 있으라고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유를 먹입니다. 그렇지만 분유 먹어도 막 뒤집고 가만히 안 있는 아기들도 있고요.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유도제를 조금 이용하고,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먹어야지 잠이 오고요. 저희가 먹으면 그 잠 안 옵니다. 수면 유도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자 저희가 권유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기가 심방 중격 결손인데 구멍이 작아서 추적 관찰 중입니다. 그런데 수유할 때마다 아기가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빠는 힘도 약해서 먹는 약이 너무 적은데 괜찮은가요? 일반적으로 심방중격결손이 구멍이 작은 경우에는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유할 때 이렇게 아기가 숨 쉬는 것이 힘들어하고 빠는 힘이 약해서 먹는 양이 적고 체중도 정상적인 성장 곡선을 따라서 잘 발달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호흡 기능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 삼킴 기능이 발달이 좀 덜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과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드물긴 하지만 심장 기능 같은 경우에도 숨겨져 있는 심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발견되지 않은 심실 중격 결손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밀 심초음파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심방 중격 결손이 있는 아기인데요. 수유 후 트림 시킬 때마다 먹은 걸 자꾸 개워냅니다. 잘 개워내는 것도 혹시 심장병과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아기를 키워보셔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아기들이 역류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영아 때는 많이 개어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단순 심장 기형 때문에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기가 뭐 개어내지만 잘 먹고 몸무게 잘 크고 하면은 뭐 아기들 정상적으로 조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기가 자꾸 먹는 족족이 이렇게 분수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거나 먹을 때 자꾸 살에 들리거나 안 좋은 사인들이 있다면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과 조금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기가 선천성 심장병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또래보다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편인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몸무게가 안 나가는 게 우리는 걱정을 하는데 조금 더 나간다.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봅니다. 수술해주고 교정해주고 좀 못 자랐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천성 심장병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의 아니게 운동을 조금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찌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체중이 되면은 대사성 증후군 같은 것들, 성인병의 위험 인자들이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엄마, 아빠 같이 손잡고 나가서 산책하고 운동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윤정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에 운동을 해야지 심폐 기능도 발달을 할 수가 있고 또 근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Q&A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혹시 오늘 Q&A 시간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에게 주시면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혹시 못다한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천성 심장병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SMC 방실 감사합니다.